예, 맞수 동맹, 예, 라운드 2 맞수 동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업종,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업종과 가장 많이 오를 종목, 그 업종 내에서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니까요. 자, 결과가, 예, 지금, 네, 나오죠? 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 전문가님께서 한번 불러주시죠. 예. 네, 지금 월요일 팀의 전정현 전문가님은 자동차 및 차 부품주 쪽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현대위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현 전문가는 증권주였고요. 증권업종이었고 종목은 대신증권이었습니다. 화요일 팀에서는 최창준 전문가가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었고 종목은 웹젠을 제시하셨고요. 박한샘 전문가께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의 종목은 정파기지국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명준호 운영위원께서 통신 서비스 업종을 역시 말씀을 하셨고 종목은 한네트를 얘기하셨는데 업종과 종목이 모두 1위를 차지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박준현 운영력도 업종은 건설, 그 다음에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목요일은 네, 이동근 전문가가 업종은 건설 업종이고요. 종목은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또 부자개미 전문가는 코스닥의 오락문화 업종을 제시를 했었고요. 종목은 SM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네트가 대단했네요. 네, 한네트가 대단했고, 자, 명준호 운영령님, 네, 축하드립니다. 한네트가 1위죠? 네, 29%로 이제 1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잠깐 이제 리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코너로 진행하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수출주, 가치주 이런 개념으로 또 새롭게 그 대두가 됐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죠. 아무래도 환율은 달러 강세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IT나 자동차나 이런 섹터들은 아직 전체 장의 중심에서 이탈은 안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눌러준 모습 나쁘진 않고요. 시장에서 대형주 많이 약했는데 현대위아는 아직 꾸준하다고 보고요. 대개 지금 뭐 14만 9천 원대입니다만은 적어도 한 16만 원, 17만 원 언저리 근처까지는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아직 자동차 쪽 섹터는 그래도 펀더멘탈 밸류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율권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고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코너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거래소,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앞으로 일주일 동안 1위 할 종목, 순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올 종목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관이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자, 그리고 기관이 제일 많이 사는 종목. 요걸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코너를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 전문가님들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이 한번 불러주시죠. 네. 이제 월요일 전정현 전문가님은 삼성전자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죠. 코스피 쪽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기관은 현대차고요. 저는 역시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고요. 화요일은 자, 일단 예, 뭐 우리 월요일만 할까요? 보죠. 예, 네, 저희 거만 보고 자, 코스닥부터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컴투스를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쪽을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게임의 악재인 확률형 아이템권의 마이너스 요인의 재료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확률형 아이템권은요.
해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절대 없다는 얘기죠. 네. 국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확률형 아이템권의 영향을 다소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외 쪽 글로벌 업체들은 전혀 그거 영향이 없습니다. 확률형 아이템권은 국내에 국한된 거죠. 그렇죠? 네, 발의가 지난주에 됐었지 않습니까? 정 의원이 발의해서 그 건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 컴투스가 또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시총 몇 위 안에 들 수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외인 매기가 좀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컴투스를 선택을 했어요. 순매수하는 측면에서 컴투스 견줄 강자가 아직 없죠. 컴투스 외에 한번 보세요. 지난 5일간도 보시면은 컴투스만큼 그렇게 순매수가 들어온 게 없었어요. 다른 종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컴투스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순매수 지금 1위 종목을 맞추는 게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택을 한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순매수 1위 할 종목은 저는 SM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황 전문가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은 중국 그 모멘텀도 있죠. 신창타의 모멘텀도 결국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그 중국 런칭하는 게 하나 있어요. SM 타운이죠. 근데 이 뭐가 틀리냐면 SM 소속 가수들이 그 아이콘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인기 있는 SM 가수들이 나오면 중국에서 한류는 꽤 쳐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건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슈퍼스타 SM타운이 성공적으로 전개가 될 개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게 그 요인이 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셀트리온은 기관 매수가 좀 덜 할 거고 SM 같은 쪽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의미에서 1위를 SM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쪽은 제가 어떤 걸 선택했냐면, 네, 삼성전자죠. 뭐 두말할 거 없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 환율권이 이슈적으로는 플러스 모멘텀이 있고 갤럭시 6 모멘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 자금 유입되면서 결국 시총 1위주 제일 먼저 사게 돼 있어요. 네, 그 건, 그 두 가지를 좀 봤어요.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할 수 있는 1위 종목으로는 현대차를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일모직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일모직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매수가 좀 덜하겠죠. 그러면 어디예요? 2위 종목인 현대차가, 시총 2위 종목인 현대차가 제가 볼 때는 순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1 환율하고 저밸류에이션 매력은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자, 황 전문가님은 코스닥부터 한번 말씀을 주시죠. 코스닥, 코스피. 예. 네, 저는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저는 메디톡스로 봤습니다. 예, 메디톡스는 우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이 1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 갈 때까지 기관들은 거의 매수를 안 했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저는 단기 조정해서 지금 눌림목에서 저가 메리트에 있는 선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특성이 좀 계속해서 한번 매수하면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 메디톡스를 이제 그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은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봤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아시다시피 램시마 해외 판매 본격 성장성을 기대하고 수 있겠고,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 제2탄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때려놓고 쇼커버링을 했던
그 악몽이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정부의 또 바이오 산업 육성과 관련된 그런 의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셀트리온 쪽을 한번 보시면 이 하단의 기관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4만 원대부터 고점인 7만 5천 원대까지 급등했던 게 역시 기관 매수세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램시마뿐만 아니라 제2탄의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얘기가 나온 자리에서 다시 한번 2차적인 슈팅이 나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주역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저는 뭐 역시 그 외국인 순매수 1위는 단연 삼성전자로 봤고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말고도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주가 수혜주다. 라는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제가 IT 반도체 관련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수출주 중에서 최근에 기업 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 IT 하드웨어와 반도체다라는 거를 여기 지금 순이익 전망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 1분기에 45.7%, 2분기에 80.2%의 실적 호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봤고요. 저는 또 기관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역시 SK 하이닉스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매도하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작년에 D램 공급 과잉 우려해서 과도하게 하락됐다는 데 대한 저평가 인식이 나오면서 지금 하반기에 역시 이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최근에 기관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6만 6천 원까지 높여잡고 있습니다. 역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된 이후에 이틀 연속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역시 매도 일변도의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은 하이닉스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렇군요. 보니까 황재봉관님은 바이오를 많이 섹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초면이라 아직 이제 시청자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지만 바이오 섹터하고 반도체 쪽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뭐 첫 시간인데 네. 굉장히 그 자료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뉴욕 증시 개장 초 3대 지수 모두 1%대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6.9를 기록하는 데 그쳐 전달의 7.8과 예상치였던 8을 하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오늘 WTI 원유 가격이 1%대 하락한 배럴당 44달러 25센트까지 밀리는 등 약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와의 급등세가 잠시 멈춘 것이 오늘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 가운데 잠시 후 발표될 건설업체들의 3월 주택시장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제약, 바이오, 소매, 항공, 운송, 반도체 등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원유와 카지노, 태양광, SNS 그리고 금광 업종은 하락 중이며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2.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에버코어가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으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약 3%의 하락세입니다. 영국 석유 회사인 BP는 이집트 에너지 분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1.5% 하락하고 있으며 겨울 왕국 2편 제작을 위한 모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소식에 월트 디즈니가 0.5% 오르고 있으며 증권사 UBS가 올 한 해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한 데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금융자회사 GE캐피탈이 총 63억 달러를 받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소비자 금융 사업부를 사모펀드인 KKR과 도이치뱅크가 주축이 된 투자그룹에 매각합니다. 금융사업보다는
안정 주력 사업인 제조업에 집중하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이번 매각 대상 사업 부분은 약 300만 명의 고객들에게 대출과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2월의 산업 생산과 3월 건설업체들의 주택시장 지수를 시작으로 내일은 2월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 3월 18일에는 주간 원유 재고와 함께 FOMC의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이며 3월 19일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3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 2월의 경기 선행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을 보면 3월 17일 DSW, 오라클, 아도비 시스템스, 뱅크레이트, 3월 18일엔 페덱스, 제너럴 밀스, 3월 19일에는 레나, 텍데이터, 페리엘러스, 나이키, 마지막으로 3월 20일에는 KB홈, 티파니, 다든 레스토랑, 그리고 테스코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조금 이제 유가는 떨어지고 달러 값은 좀 떨어지고 좀 엇갈리는 지표가 있긴 합니다. 혼조가 되기는 했지만 시장이 좀 올라와서 다행이고 독일도 보니까 한 1.8% 정도 올라 있네요. 이번 주에 FOMC 고비를 잘 넘겨서 좋은 한 주가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